긴 연휴가 지나고 다행히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도 여러분들 투자 고민 많으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호재미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재무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좀 짧아요. 짧죠? 네, 거래일도 그렇고. 우리 네. 시장도 이틀 열렸죠. 맞아요. 네. 어제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월요일 같다 음. 이랬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약간 그럼 우리 네. 좀 선물 받은 것 같지 않나? 그렇지만 시장도 좀 선물을 어. 받은 기분이. 아니 와야 약간 그 되는데. 연준도 B컷 하루 네. 늦게 네. 반겼잖아요. 선물. 네. 예, 선물 줬는데 하루 늦게 좀 좋아하더라고요. 자, 날씨는 아직 덥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와가지고 이제 좀 가을 날씨가 된다고 하는데 네. 반도체에는 또 겨울이 벌써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두 분과 오늘 함께 해야 되죠. 오늘은 오프닝 특별히, 벨이 끝났는데도 안 안 가고 가셨어요.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하창원 본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임성민 팀장님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네. 본부장님. 아, 네. 안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30분을 열심히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길을 모은 하번호고요. 뭐 또 지겹게 얘기 들으신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은 정보 또 다양하게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그 오프닝 벨에서도 인사 잘 안 하시거든요. 바로 그러니까요. 들어가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오프닝 인사 안 프로그램에서 인사할 때 저희의 어떤 룰 같이 아. 인사를 또 부탁드렸는데 아이스크림 감사드리고, 마차님께서 아침엔 네. 보노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막 이런 분들 음. 계시고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뭐 그러면 누가 안 오셔서 네. 급히 안 오셔서 이렇게 계신 건가 그게 아니라 다 여기 미리 예약드리고 약속드리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안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 이러실까 하시면서 진짜예요, 진짜. 사실 오늘 조금 특별판으로 저희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판에 확실히 이 본부장님의 의견을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네. 싶다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팀장님도 인사 좀 부탁드리죠. 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영업부 법인센터의 임성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재무 씨가 뭐 짚어주셨다시피 네. 모건 스탠리 이 보고서 본부장님 아침에도 얘기 많이 하셨죠, 앞선 시간에서도. 네. 근데 네. 또 이 시간에 한 번 더 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렇죠. 이런 일이 좀 있었고 겨울 얘기를 참 모건은 좋아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계절을 겨울을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있는데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네. 모건 스탠리의 그 내용에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은 전망치를 얘기할 때 만약에 업황이 똑같이 안 좋으면 다른 기업들도 다 안 좋게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유독 우리나라만 저격해서 좀 공격한 게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후년 전망치를 그렇게 떨거는 요인에서 수요단 우리가 사실 이제 3개월 뒤 6개월 뒤 수요에 대한 전략도 리포트를 쓴 거를 보면은 상당히 틀리는데 2년 뒤의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신뢰도는 일부 생겼던 게 반도체에 대한 하락 사이클이 21년도에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언급을 한 거는 좀 잘 맞추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잘 맞아. 약간 요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고 이번에 오를 때도 사실 모건 스탠리가 가장 먼저 좋게 평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무게가 실린 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도 상당히 좀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AI 관련된 뭐 GPT라든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쓰기 전과 후가 저는 상당히 많이 업무의 효율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면 신문 맨날 들고 가서 이렇게 막 하는데 신문에서도 참 AI로 변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내용들이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시장이 성장을 하는 초입 부분에서 약간 조금 쉬는 구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이클을 꽤 유명하신 분들도 지금보다는 더 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좀 상당히 빨리 끝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주가의 탄력도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사상 최고치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이게 어쨌든 반도체 투톱 한 나라에 그리고 뭐 시가총액 1, 2위 뭐 이런 종목 중에 삼전과. 하나를 네. 그런 어떤 목표 주가를 반토막 이상 이렇게 하는 리포트가 SK 흔한 하이닉스와 일이에요. 삼성.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제시를 했었던 TP랑은 네. 완전 괴리가 지금 그러네요.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정도로 임팩트 있게 내면 그래도 뭔가 진짜 자신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고 또 때마침 한 3개월 전부터 내년 정도가 되면은 HBM에 대한 이런 공급이 이제 수요를 또 뛰어넘는다 이런 분석들이 꽤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수요에 대한 우위가 좀 꺾이나 보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 이렇게 해서 한번 사이클이 지나가면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시기나 리포트를 낸 그런 부분이나 엔캐리 트레이드로 일단 한번 겁을 먹은 상황이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엮여서 뭐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전망치가 꺾인 걸로 이제 이거 이러면 좀 위험한데 이렇게 좀 과하게 과민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신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네. 사실 이 두 종목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이 멘탈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3분기가 변곡점이다라고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아마 많이 나오고 있을 음. 거예요. 근데 저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이 앞으로의 향후 전망치가 조금 더 우리가 가시화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게 나왔어요. 뭐 오라클이라든지 AI와 관련되는 뭐 CR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전망치 좋게 나왔습니다. 뭐 물론 반도체 모든 기업들이 다 좋게 나온 건 아니고 가이던스를 다 좋게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은 가이던스를 좋게 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일단 일자로 잊으면 안 네. 되고요. 또 엔비디아에서의 그런 블랙웨일 이벤트가 4분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시화가 되는지가 결과적으로는 2차적인 이제 스타트를 끊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요번에 이제 빅컷 할 때 그 파월의 인터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속보로 바이든 대통령이 나도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속보로 나와가지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물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결국엔 대선적인 트레이드 부분에서도 우리 정부가 이 시장이 망가지는 걸 좀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맞물리고 대선이 끝난 11월, 12월 정도가 됐을 때는 아마 증시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아시겠지만 미국장에서도 M7을 기반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고 오늘도 섹터맵 보시면 M7을 중심으로 수급이 맞아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다 돼서 확인한 다음에 볼 때쯤 되면 지금 사도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오히려? 충분히 쌀 때 네. 이럴 때 좀 분할매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진짜 있습니다. 다들 이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사실 들어가기가 저는 마음이 선뜻 겁이 좀 쉽지가 나더라고요. 않지만 네. 그래도 그래야 된다. 오늘 음. 근데 반등 폭이나 힘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좀 의견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좀 아쉽죠. 그쵸. 왜냐면 요거는 이제 스토리가 네.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네. 우리 상반기 때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한 18조에서 19조 정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온 수급의 주체가 영국계랑 미국계입니다. 특히나 1, 2, 3은 영국계가 많았고 이제 네. 4, 5, 6은 영국계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계 수급 투자 동향을 보시면 영국계와 미국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영국계가 거의 한 2조 정도를 팔아치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되돌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졌냐면은 4, 5, 6 정도를 거의 다 뱉어냈습니다. 그때 담았던 수급의 양이 한 7, 8조 정도 되는데 요번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5조 5천억 그리고 하이닉스로 치면 거의 6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난달에도 수급 이탈이 꽤 컸기 때문에 합치면 상당히 좀 큰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7월, 8월까지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3조가 있었던 수급이 지금 한 7조, 8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은 많이 나갔다라는 거고 수급이 이만큼 더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기간은 다시 담아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손바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은 그런 외부에 기존적으로 들어왔었던 수급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또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올 거고 연속성을 상당히 가졌었던 그런 과거 전례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그게 이제 좀 주요 지역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상승 랠리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에 이런 데이터가 10월 아마 중순 정도에 나올 텐데 네.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반도체에게는 좀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처음으로 좀 짚어봤고 또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죠. 미국이 네. 끝나고 우리는 또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럼요. 일본은행이 금리 결정이 오늘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좀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연내 또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계속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올 다시,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안 좋았던 기업들은 네. 엔캐리였다라고 뭐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8월 초에.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는 캐리 트레이드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고 있을 때예요. 저조차도 언급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자금 유출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고 제가 이제 N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60 전후로 해서 많이 네, 하고 네. 있는데 이게 140까지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어. 확실히 그때부터 이제 막 엄청나게 수급 이탈이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빅컷을 했을 때 저는 새벽부터 그 움직임을 봤는데 분명 빅컷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화가 조금 일부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네. 달러 인덱스도 100선을 깨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빅컷 발표하고 나서 이게 다시 도라미탑을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빠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실질적으로 빅컷을 했는데 환율은 130, 30 똑같이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즉슨 지금 엔화가 강세로 가기엔 좀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꽤 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번에 이제 직전에 발표되어 있었던 일본의 GDP의 수치를 보시면 일본이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안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반대급부가 너무 크죠. 그리고 이쪽은 수출로 경제 재미를 보는데 그런 내수가 받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쪽에 대한 규모를 확 줄이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일본의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너네 빨리 해봐야 12월이고 보고 있는 거는 한 1월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 12월 베이비컷 해버리면은 농사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서야 엔화가 엄청나게 세게 된들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쯤 되면 고용도 어느 정도는 해석이 좀 끝났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GDP도 또 3분기 나오고 4분기 전망치 나오고 할 테니까 그런 거에서 크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없는데 엔화가 일부 흔들린다고 해서 이전처럼 캐리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더 덜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쯤이면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트리거가 막 생기고 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산타 랠리 네. 또 새년 랠리 막 이런 것들 막 나올 테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축제 분위기일 텐데 그리고 소비 국가다 보니까 그때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죠. 판매 네. 엄청나게 잘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영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1시간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때 이제 강력하게 멘트를 안 치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 이어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뭐 이런 예상도 있던데 네. 발언까지도 조금 부드럽게 간다면 어. 오히려 시장은 더 발언은 네. 기존에 이미 세게 해놨어요. 네, 해놨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도로 이거 뭐야 12월이 아니라 11월에도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않게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괜찮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간보노님께서 옳지 동우형 첫 방송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다고 간보노님께서 10,000원을 슈퍼챗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뭐 첫 방송이니까 맨날 저기 저희 1시간 전에
예. 아침엔 투자와 아침엔 보노와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프닝 벨에서 말씀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네, 좀 체력을 야, 비축했습니다. 체력이 남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갈 음. 텐데 우리 임 팀장님한테도 시장 전반적인 얘기 한 말씀 듣고 그렇죠. 종목 상담 좀 들어가 볼까요? 사실 저희가 네. 연휴 전에 인사를 하고 맞아요. 추석 끝나고 또 오늘 인사를 드리는데 네.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컷이 한마디만 됐어요. 좀 부탁을 네. 드릴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저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좀 빈약성은 좀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이 우리 현상만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과거부터 한국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시장이긴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등등.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매도세를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한 3주 전, 4주 전부터 디램 현물 가격도 계속 빠지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형상과 지표들을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시장일수록 예측보다는 보고 바로 대응을 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말수를 한다고 해도 좀 짧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그 BOJ의 이제 의사결정 관련해서도 원래 일본이란 곳이 기본적으로 이 정경유착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정치가 경제를 좀 지배하고는 있긴 합니다. 네, 네. 네네네. BOJ의 판단이 본인들만의 경제적 판단 분명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전에는 과감한 판단은 여전히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예, 전에 대선 전까지는 네. 과감한 판단을 절대 안 할 겁니다. 괜히 이제 헛발을 짚었다가 나중에 어떤 이제 결과가 올 수 있을지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할 것 같고 아마 뭔가 본격적인 액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눈치를 보면서 예,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네.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 얘기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상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까요? 네.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번 설문 링크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링크 아니다. 나는 이메일이 더 쉽다. 방법 2번으로 가주세요.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기재해 주시는데 뭐 많으면 좋고 네. 없어도 한두 없어도 종목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왜 관심을 가지셨는지 뭐가 지금 고민이신지만 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출연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채택되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노님 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보노님 칭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본부장 특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팀장님도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또 오늘 두 분 다 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네. 닉네임 망고 스무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기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유망 산업 그리고 배당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목표가 좀 있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 잘 꾸려져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은요. 첫 번째 KG 케미칼입니다. 4,299원에 매수를 했고요. 화학 제품 제조 전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아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서진 시스템 보유하고 있습니다. 24,500원대에 매수했고요. 보유한 지는 조금 됐는데 최근 해리스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LG화학 29만 7천원대에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또 반도체 첨단 패키징 MOU도 체결을 하고 전망이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종목 삼성 SDI 보유하고 있습니다. 31만 7천원대에 매수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 눈여겨보고 있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 SDI도 미국 대선 영향 받을 것 같고요. 최근에 차세대 배터리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전망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 될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망고 스무디님 사연 잘 들었고요.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포트폴리오 상담도 좀 자주 많이 하세요? 네, 뭐 다른 타 방송에서는 네네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저희가 사연을 받았는데 처음이에요. 제 어. 점수를 매겨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아, 네네.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10점 만점에 한번 매겨주시죠. 10점 만점에 네. 네, 10점 만점으로 치면 저 6점 드리겠습니다. 6점. 네, 짜다. 박합니다. 네. 박하네. 네, 일단은 전부 네. 다 공개를 안 해주시긴 했는데 아. 일단 4가지 종목으로 주신 걸로 왜 그렇게 점수를 드렸냐고 생각을 하냐면 네. 제가 이제 종목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음. 너무 특정 하나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종목을 나누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산업이 겹치지 않고 아. 오히려 반대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채권이랑 금이랑으로 보더라도 이게 괴리가 생기거든요.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에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걸로 포트를 썬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2차 전지나 ESS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네. 보여주신 것만으로 본다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좀 후하게 드리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젊으시니까 제가 만약에 저 나이로 돌아간다면 공격적인 투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라면 지수로 일단은 세팅을 해놓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로 세팅을 할 건데 일단은 미국에서 50%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QQQ나 스파이, 슈드 뭐 요 정도로 해서 보통 이제 3대장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네. 믹스에서 뭐 QQQM이라든지 뭐 SPLG라든지 이렇게 수수료 좀 낮은 걸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은 플러스 2점 드리도록 아, 그럼 하겠습니다. 8점인가요?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 마이너스 2점 또 떨어지는 야, 그러면 거죠. 4점이네.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전부 다 공개를 해주시진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복리를 그 후에 나올 수 있는 포트를 미리 구축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요? 왜냐면 나이가 50대 넘으신 분들에게 지수 투자하세요. 그다음에 슈드 투자하세요 하시면 이게 이제 토탈 리턴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 10에서 12%는 나와요. 굉장히 적지 않은 수익이고 매매로 전체 자산에서 10% 수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매매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거를 되게 작다고 느끼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은행에서 이제 뭐 5%, 6% 금리 있으면 다 팔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고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네. 10년 차까지도 좀 느린데 20년부터는 이 복리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붙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언제든지 계속 살아날 수 있는 불사의 코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하시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초반부터 그렇게 하시면 아마 깡통을 여러 번 차시게 될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굳이 할 필요가 안 없기 되죠. 때문에 네. 세팅을 지금 이미 이제 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이 잘 난다라는 거는 가지고 보유를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6개월 이상 가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 네, 보유 그래서 기간을. 매매를 하시는 그런 자세나 이런 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트나 그런 것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세팅을 하시면 아마 이제 한 20년 뒤쯤에는 이제 동창들 만나면 내가 오늘 한번 좀 쏠게. 괜찮아. 매달 용돈 나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주셨으면 않을까. 좋겠다.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네. 20대 남성이라는 어떤 연령대를 고려해서 네. 그렇죠. 조언을 해주셨고, 저 6점보다는 더 돼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보내주세요. 자랑도 해주시고. 어쨌든 만약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보완이 되고 있다면 뭐 한 8점 정도. 네. 나머지 이제 모자란 2점 좀 채워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볼까요? 일단은 통째로 어떤 고민을 보내주셨는지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이 화학 관련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KG 케미칼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매수를 네. 하셨습니다. 앞날이 어떤가요? 물어보셨고요. 서진 시스템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 관련주라던데 전망 괜찮을까요? LG화학 호재와 악재가 모두 있는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 2차 전지주 불안불안한데 삼성 SDI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첫 번째 KG케미칼을 4,299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화학 기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셨어요. 지금 KG케미칼 현재 상황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저는 이거 요소수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이분의 성향을 보면은 네. 참 저점에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걸 좋아하신다. 네. 그런 것도 되게 이제 자세가 잘 되어 괜찮은 있으신 거잖아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케미칼 근데 그 전자공인 시스템에서 한번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종속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주사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매출 비중이 사실 자동차랑 철강 그리고 전자결제가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화학 얘기하셨는데 좀 이렇게 빗나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증권사에서 커버를 많이 안 하는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역별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익 관점이나 이제 단기적으로 이전 박스권 매매로 하시는 거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손절 라인만 타이트하게 잡으신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이전에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전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석유화학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있고 이제 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사실 포커스로 두시는 거와는 별개의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충분히 포트의 교환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네. 굳이 손실 보면서까지 이렇게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소액의 수익이 나시면 뭐 차근차근 정리하시고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옮겨 나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칼자가 들어가지만 사업 구조나 비중을 보면 좀 다른 네.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분명히 좀 확인을 하면서 네. 대응을 해보자. 근데 이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수익률도 유일하게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네. 2% 정도. 네. 근데 보유 기간이 이제 2년이나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시간 대비한 건 굉장히 아쉬울 수 그렇죠. 있는데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어쨌든 보유를 해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다음 가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 후보자 해리스 관련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서진 시스템은 24,5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요. 대선 이후에도 전망이 괜찮을까요? 이후에도라고 하면은 해리스를 뭐 강력하게 응원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누가 되든 네. 뭘까요? 어쨌든 지금 이게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지금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ESS에 대한 사업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반도체도 하고 로봇도 하고 상당히 좀 많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이번에 ESS 뭐 100% 이상 성장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해당 종목이 이제 그 관련된 업계에서는 1등입니다. 근데 최근에 1분기부터 올해 1분기부터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저는 늘어난다라고 봐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네. ESS로 좀 대체한다라는 얘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본다면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TP가 36,000원에서 뭐 4만 원대까지 좀 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현재 주가가 26,000원 라인 부분이고, 또 이제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28,000원대 후반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중기적으로 이런 ESS에 대한 이 흐름들이 네. 통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력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종목의 주요 공급사 중에 플루언스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루언스 에너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채널링이 될 확률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팀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께서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올 5월부터 서진 시스템의 저 스토리를 좀 보고 한번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원래 이제 서진 시스템의 5월에 인적 분할 ESS 부분을 인적 분할 하려고 하다가 좀 이슈가 있어서 철회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자금 조달을 한번 했습니다. 3월 10일에 발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고 하면 ESS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고 나중에 조달을 하길 원했던 그림인 것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네. 왜냐하면 ESS 쪽이 워낙 이제 성장성도 높고 투자자들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높은 밸류를 받고 많은 금액을 조달하려고 네.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분할을 하지 못하고 조달을 했는데 결국은 전체적 그림 보자고 하면 ESS 쪽에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계속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단순히 해리스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ESS에 대한 업종이나 그냥 고객에 대한 그 니즈 수요도 이쪽을 그렇고. 계속 네.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도 그 이따가 나오는 종목에서도 이제 ESS를 하는 이제 업체들이 있지만 네. ESS에 대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수요도 많고요. 특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 양도 많고 그다음에 전력 장비 쪽에서도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은 계속 보유하고 가시면서 나중에 매도 시점이나 혹은 이제 좀 더 전반적으로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돌아오는 시점에 아마 같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올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보고 그쪽 TP를 보신 다음에 매도 시점과 가격대를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었고요. 다음 네. 종목도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LG 종목은 LG 화학입니다. 네. 네, 반도체 MOU도 호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셨고, 그렇지만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좀 하향되는, 네. 호재와 악재가 좀 겹치는, 그래서 너무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LG 화학 어떻게 보세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제 메탈 가격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이 어쨌든 좋아져야 되고 양극재 쪽도 좋아져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좀 레깅이라고 해서 한 2, 3개월 정도 후행해서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좋아지더라도 그게 반영이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석유화학 업황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이 지금 뭐 지준율도 계속 떨구고 있고 하지만 뭐 굉장히 부양책을 많이 해도 그렇게 사실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좀 수요단에서의 부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PBR 수준을 본다면 지금 0.7x 정도 되거든요. 7입에서 7, 3, 3, 4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걸로 보면 좀 역사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담아놓고 버티면 사실상 수익으로 넘어갈 확률은 상당히 높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게 추세적으로 확실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런 업황이 뒤집어지는데 뭔가 명백한 트리거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에서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화학 우리 네. 윤성민 팀장님도 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주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LG 화학만 보면 한숨이 너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의 흐름이. 네. 이제 LG화학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준비된 자료. 네. 네, 실은 보면은 LG화학의 주가에 화학이 없습니다. 실제 보면은 화학이 없는 이유도 네. 화학이 없는 이유도 지금 대부분 이제 연결 매출 기준에서 35% 이하이고요. 화학 부분이 실제로 보면은 그 자회사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거의 주가가 유사한 방향으로 거의 갑니다. 비슷하네요. 네. 결국은 주가의 결정 요인, 화학의 LG 화학의 주가 결정 요인은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면서 성장성에 이제 이슈를 줄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제 미국 대선, 네. 대선 결과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미국 대선 결과의 부분을 차치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변수는 제외하고 딱 업황만 보자고 하면은 현재 업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 쪽은 수요가 이제 계속 줄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유럽 쪽 수요가 주는 게 이슈가 있고 테슬라 쪽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테슬라 역시도 중국에서 가격 경쟁을 좀 심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좋은 거는 ESS 쪽은 조금 이제 좋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ESS 부분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좀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양극재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리튬 부분도 아직은 좀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리튬 가격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역레깅 이슈가 있었거든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리튬 비싸게 사가지고 싼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매우 좋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사연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우선 높지 않고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락바텀 수준에 온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LG 화학이라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어떤 여력이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역량 이런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계속 보유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타이밍을 보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미국 대선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보고 과감한 결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거기가 주요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업황을 보면서
그다음에 메타 가격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유 의견이십니다. 업황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확실히 우리 망고 스무디님이 어느 쪽을 좋아하시는지 네, 진짜 포트 보면은 네. 티가 확 납니다. 음. 말씀을 자세히 안 해주셔도 알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삼성 SDI 1년 4개월 보유하셨고 비중은 9%이십니다. 수익률 수익률 좋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이것도 결국엔 ESS 네. 쪽이고 최근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대장이긴 해요. 지금 순간에. 그래서 만약에 좀 속도 부분을 따지신다면 해당 종목을 보는 게 맞는데 올라가서 약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SDI가 후발 주자로 올라올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상방 자체는 지금보다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이제 ESS에 대한 업황들은 이제 네네.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네. 이게 지금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떻게 돌아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6월 30일 마지막 날까지의 거래로 보면은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외국인이 요 2차 전지 쪽이에요.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8월 넘어오고 9월 달까지 보시면 제일 많이 산 산업 중에 2차 전지가 많이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는 산업군들 중에서 BBIG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바이오 배터리.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상당히 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배터리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 좀 압도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쪽에서도 LFP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점진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실적이나 이런 펀더 부분을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충분히 좀 상방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차트적으로는 사실 이 조금 월봉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특정 라인으로 이제 일봉상으로 좀 전환이 나오게 됐을 때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한 번 정도 치고 조금 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좀 두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좀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다시 들어가고 네. 뭐 이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매매 관점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팀장님. 네. SDI도 이거 어떻게 그 준비한 자료 보면서 네. 같이 말씀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삼성 SDI에 대한 자료 좀 띄워 주시고요. SDI도 대부분 2차 전지 사업부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업종하고 거의 동일하게 주가가 흐릅니다. 다만 이제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캐즘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계속 이제 이 겨울을 어떻게 견딜까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계열사다 보니까 이 전자 소재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의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 소재 사업 부분 자체가 아래 보시면은 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은 약간 미들 싱글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전자재료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자리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SDI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되면서 수익 방어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부분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의 지금 매수 가격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기에도 결국은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부,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져가심에 있어서도 불안감도 좀 덜할 것 같고요. 결국은 주가는 역시 삼성 SDI도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차 쪽 이제 업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 결국은 업이 돌아왔을 때 네. 결국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매도 가격도 당시에 나올 TP, 증권사 TP를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본부장님 말씀도 의견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 안정성도 좀 뛰어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상승 포인트가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업황이
계속 좋아질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죠. 두 전문가의 의견이 약간 좀 달라지는 네, 두 분 다 게. 긍정적으로 네, 보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매매 포인트적으로 자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황 잠깐만 짚어주시고 오늘 뭐 전략 짧게 제시해 주시고 인사 좀 나눠볼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은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조금의 지수가 밀리는 네.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본다면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수급적인 힘 자체가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산업군들은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고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힘이 좀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 수급적인 주체 중에 하나가 외국인인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게 아마 정오를 기점으로 좀 바뀔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니케이가 지금 2%대 상승을 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미니 선물도 돌아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수급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일부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이 좀 땡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시하고 있었던 빅 이벤트들이 넘어가고 있으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낙폭 과대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쪽은 뭐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집중도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 뭐 산업군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한 시황 정리까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네. 저희가 일부로 보내드리고요. 또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임 팀장님하고는 여러분들의 실시간 상담을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또 이번 주 한 주 고민했던 종목들 막 올려주세요. 저희가 잠깐 광고 듣고 오는 사이에 또 분석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불러도 나와주실 거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기다리시면 저희가 움직이지 마요. 네, 앉아 그래. 계세요. 네,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오면 네. 되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아침엔 투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얘기 이어가 볼 텐데, 팀장님께서 앞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도 진행해 주셨고, 근데 오늘 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업황에 대해서 새로운 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좀 저희가 아쉬워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해주실 때 만약에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거나 관심 올려주세요. 있는 파트가 네. 있으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동안 나올 때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사연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아무래도, 보니까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많이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을 볼 때 어느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이며 특징 그러니까 저희가 셀 업체부터 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맞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각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특징 이런 거를 차치하고 가장 보기 쉽게 숫자만 가지고 어떠한 셀 업체는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을 봐야 하며 양극재나 음극재 회사들은 무엇을 봐야 될 것이면 분리막 전액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보는 게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숫자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화면- 분야가 너무 많은데. 네. 굉장히 화면 좀 많아요.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보시면 네. 제가 작년 기준으로 저희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어제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만 이렇게 한번 봐봤고요.
실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그거보다는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어찌 보면 영업이나 매출이익률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셀 업체들 이제 엔솔, 삼성 SDI, SK온 이렇게 됐고요. 양극재나 음극재는 에코프로 BM, LNF 이제 양극재 하고 있고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랑 음극재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극 집전체를 하고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SK 넥실리스, 네, 분리막을 하고 있는 SK IET, 그다음에 WCP, 그다음에 전해액을 하고 있는 엔캠, 첨보, 후성도 있는데 네. 제가 여기에서 지금 그 리스트를 했을 때는 적어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2차 전지 관련 예, 매출인 경우에만 제가 좀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게 그 약간 투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에 다 다르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근데 좀 대형주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셀 업체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소재를 좀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뭐 양극재, 음극지천체, 분리막, 전액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삼성, SDI, LG, 엔솔, SK온 모두 보면은 저희 셀 업체인데 이 매출이익률을 보면은 작년 기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 결국 이 매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덩치가 커야 돼요. 네. 덩치가 커야 되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결국 고정비에 대한 소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이익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 제 대부분 대표적인 게 원재료, 직접 인건비, 그다음에 직접적인 유틸리티 비용. 그러니까 뭐 물전기죠.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비용인데 이런 직접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매출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화면 다시 한번 예. 화면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 이유는 그러네요. 결국은 예, 고정비가 굉장히 큰 산업이다. 어. 고정비가 굉장히 큰 산업이면 결국은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이 회사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폭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수익률을 보고 있는 경우, 낮은 이제 수익률이 있는데 결국은 아직은 두 회사에 비해서 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못했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셀이나 모듈 업체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치 산업이고 고정비 소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출액이 는다. 결국은 수주가 많이 터지고 시장이 크게 올라섰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당연히 시장이 올라서면은 아래에 있는 양극재나 음극재, 뭐 집전체, 분리막, 전액 모두 다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무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셀업체.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 준비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올려주시는 상담 내용들 좀 섞어가면서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을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네. 지금 쭉 올려주고 계시는데 음. 특히 지금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렇게 셀 모듈 이렇게 해주실 때 지금 셀 모듈 쪽 설명해 네. 주신 거잖아요. 엔솔 전망 로티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엔솔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개인적으로 네. 엔솔은 뭐 매출액이 증명하듯이 많은 고객이 이미 이제 이 기술력과 어떠한 이제 생산 역량을 입증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즘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제 전기차의 겨울이잖아요. 네. 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쌓아놓은 수주 잔고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의 캐펙스를 조정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좀 어찌 보면 안정성 위주로 조금 경영을 하다가 나중에 수요가 폭발할 시점에 다시 이제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미국 대선 이슈를 제외하고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삼성그룹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지 소재 부분의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기술력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것도 예, 그거는 이제 업황을 보고 업황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제가 아는 거하고 이제 사연자님들 아는 정보가 거의 유사할 겁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업황과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럼 셀 모듈 안에서도 SKO는 조금 이제 고정비 대비해서 약하다는 측면이 영업이익률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익률이 낮다고 하는 네. 것은 지금 이제 캐파를 많이 크게 확충을 해놨는데 이제
대부분 캐파를 확충하고 나면은 감가상각비를 4에서 5년 정도 잡습니다. 네. 만일에 이걸 정액법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만일에 100억을 투자하고 매년 20억씩 감가상각비를 잡는다고 할 때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출이 그냥 떨어지고 있거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발 주자인데다가 설비를 네, 다 이제 어느 정도 지어놓고 난 상황에서 캐즘을 맞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 이렇게 숫자가 좀 덜 나오는 측면이 있는 걸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SK하고 SKENS가 합병을 하는 것도 결국은 온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지원이다 보면은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만 하면은 이거는 수익성이 창출된다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덩치를 키우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느냐, 영업 레버리지라는 거는 결국은 매출액이 올라가면은 고정비가 어느 정도 결국은 고정비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같이 해드린다고 했는데 LNF 물어보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계셨거든요. 네. 자료 보면서 계속 네. 좀 가볼까요? 네. 셀하고 모듈 업체와 다르게 양극재와 음극재 집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출이익률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딱 로우 싱글, 미들 싱글 정도 수준이고 이제 LNF는 좀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집전체도 비슷합니다. 그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 하이 싱글이고 넥실레스 같은 경우 더 낮은 부분인데 실은 이 양극재랑 음극재 집전체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네. 매출이익률이 낮다는 의미는 결국은 직접 원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양극재, 음극재, 집전체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 이제 에코프로 배면의 LNF나 퓨처엠 같은 경우 우리 3원계라고 해서 니켈, 그다음에 그 코발트, 망간이나 혹은 이제 알루미늄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미립자를 만드는 게 양극재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 메탈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메탈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이제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팅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연동되게 평가가 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LNF가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이제 시장이 좋을 줄 알고 이제 원재료를 비싼 가격에 많이 사놨는데 이게 역 레깅이라고 부르죠. 원래 레깅은 뭐 2, 3개월 전에 미리 원재료 사두고 판가가 오르면은 그 어떤 판가 상승분까지 모두 가져가는 효과를 레깅이라 부르는데 역 레깅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재료를 비싸게 사고 나중에 판가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매출 총이익도 매출 이익률도 마이너스가 됐던 게 결국 캐펙스도 크게 확충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풀 가동을 해야 될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생각보다 가동률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계속 나오고 고정비는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L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지만 이 메탈 가격을 계속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비싸게 사놨던 그 원재료들이 소진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애증의 LNF라고 이제 표현해주신 네. 라니님도 계시고 그렇죠. 오르질 않는다고 네. 뭐 이렇게 답답해하시면서 뚠뚠님도 그러시고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은 아까 네. 뭐 엔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 네. 주시기도 했는데 LNF는 어떨까요? 겨울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력은 어차피, 어때요? 그러면 체력 같은 경우에는 NF 같은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선제적으로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과거에 직전에 조달을 아마 이제 전환사채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소를 하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조달 형태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나머지 좀 못다 하신 이야기 한 1, 2분 안에 좀 네.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SK 아이테크도 물어보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이제 SK IT크 같은 경우에도 네. 실은 이거는 이제 올해 실적이라 작년 실적이라 너무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회사였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이거든요. 매출액도
뭐 우리가 그냥 대충 봤을 때 절반도 되지 않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게다가 매출 총액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떨어졌고요. 결국은 이제 SK온의 영향을 이제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SK온을 봐야 되고 또 SK온을 보자고 하면은 또 시장을 봐야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서느냐. SK온이 이제 EV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이제 할 수 있느냐 다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쉽지만 조금 이렇게 추운 겨울을 견뎌야 될 부분인데 다만 그래도 이제 SK 계열사라는 점 나중에라도 이 겨울을 견딤에 있어서 어떤 조달 여건이나 이런 체력에 있어서는 또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IT도 지금은 상당한 저점이고 주가로 봐서도 뭐 계속 이제 오랫동안 흘러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포기하시기에 참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엄청 클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이 돌아오고 SK온이 계속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 캐펙스를 하고 구매 경제를 이뤘다. 그리고 계속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좋은 뉴스와 함께 네. 예,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KS님 SK 아이테크놀로지 비중 25% 현재 마이너스 57% 견디면 봄이 올까요?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한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번 드려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시간 할애해서 네. 네.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고요. 임성민 팀장님과 여기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인사드려야죠. 네, 다음 프로그램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살아야 백년의 되니까. 아침 네, 많이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네,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